오늘도 저는 이제 오렌 버핏 읽고 있습니다. 보통 오렌 버핏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8억이었거든요. 보통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마 비쌀 거예요. 이분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새벽마다 이제 오렌 버핏하고 한 열흘째 아침에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독대죠, 독대. 어, 왜 이렇게 이분은 93세까지도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오렌 버핏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주식하다 망하고 뭐 이렇게 오래까지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죠. 하이리빙 사업 역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주식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산 오렌 버핏. 이분을 보니까 지금 이제 25세 청년 버핏과 만남 한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 예. 아, 25세 청년, 25세 때 이제 대학에서 투자 원리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 청년을 초대해갖고 강의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나는 25살에 뭐 했는가 생각하니까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뭐 투자니 꿈이니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올리니 모르고 살았을 때 이분은 벌써 25살에 이런 거 강의를 실적을 내고 강의를 했다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복리가 적용되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시작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이 버핏은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경과목 A 플러스로 졸업을 했죠. 근데도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정도 성적이면 콜롬비아 나올 정도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레이엄 회사에 취업을 원하더라고요. 돈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부터 다른 거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니까. 아, 이렇게 전과목 A 플러스를 맞은 이 대자를 받아주지 않는 스승은 그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안 받아주나 봐요. 이게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비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또 싫어하나 봐요. 그게 원칙인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이유가 있네요. 오늘 책을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스폰서 우리로 하면은 이 스승도 자기 제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 재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아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크게 키웠을까? 성공의 씨앗, 시드머니. 이제 사회생활을 아버지가 증권회사 에, 있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회사를 차리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회사니까 봉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어,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가치 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내고 또 투자가들, 남들한테 이렇게 잘,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끄는 거죠. 또 너무 젊은 나이에 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25살에 대중연설과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 강좌를 수강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1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할 줄을 안다는 거지. 자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25살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쉽고 간결하니까 이해가 쉬웠다. 그리고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수강생들하고 함께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가르쳐 준다. 복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자에 이자를 이렇게 만일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거기에 4%가 상당한다. 거기에 또 4%다, 또 4%다 이런 걸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복리를 알았다는 것, 그 자영업의 개념을 알았다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보통은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제 취업해서 이제 그냥 돈만 따박따박 받고 돈 주면 이제 쓰고 그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금융에 관한 책, 통계 자료를 보기 위해서 레브레스카 중가 봐요. 중심 도시인 링컨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자료, 통계, 분석 이런 거, 데이터, 부풀림 없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 한 자도 빼뜨리지 않고 읽었다.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읽더라도 중요한 책들은 한 자도 빼뜨리지 않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미팅이 좋은 게 지금 이게 안 빠뜨리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무디스 업계의 편남, 은행, 금융계 편남, 그다음에 공인사업체 편남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고 분석했다. 이게 중요해요. 분석. 예, 참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결혼도 전략이었다. 예,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같은 예, 오마라는 거기에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시를 해도 자기를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 장인어른과 이제 같이 장인어른이 아버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면서 실내 쌓기를 하는 거죠. 어, 버핏은 우쿨렐라 이거는 이제 서양 악기라고 합니다. 만돌리는 동양 악기. 예, 이게 거꾸로인지 모르겠네. 동양 악기, 서양 악기. 아무튼 둘이서 이제 듀엣을 이뤄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재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딸을 예,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하게 됐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그 연인을 사랑을 해서 입고 온 옷 데이트할 때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렌 부피스는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참 이런 남자하고 연애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더 열심히 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신혼여행 가면서도 자동차에다가 무디스 매뉴얼 장부를 갖고 갈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만큼 자식도 아니 주식도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만큼 주식도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성공을 한 거죠. 전략하고 저축하는 생활 속에 더 많은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다. 예, 자기 집도 좀 부유하고 그 장인 집도 부유하더라고. 근데도 그렇게 아주 최고 싼 집에서 살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를 한 거죠. 공무원들한테 우편 판매를 해가지고 주식을 싸게 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1950년, 52년, 3년도 이때는 이런 우편 판매를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가입고는 그걸 하니까 그걸 보면서 한 거죠. 그렇고 본다면 우리 하이리본 같은 건 굉장히 가치로운 거죠. 돈 안 들이고 연결만 해버리는 거니까. 주식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2년 만에 2배가 올랐다. 8,000달러에서 16,000달러. 여기서 이제 자기가 시드머니를 만든 거죠. 진짜 어떻게 청년이 이런 걸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집에서 일을 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 앉아서 연례 보고서 보고 재무제표 보고 책 보고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다음에 스폰서 스승에게 에, 배운 그 기준 그 기준을 충족하고 그리고 건전한 경영 원칙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할 때 원칙을 지킬 때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투자자한테로.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면은 그 주식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거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가를 모집을 하는 거죠. 머리가 천재야, 천재.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레이엄이 이제 자기 회사에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조건은 묻지 않는 거죠. 돈 얼마 줄래? 이런 거. 대우는 묻지 않고 무조건 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적당히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전부 또 생활비를 전략해서 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료광, 예,
신용평가 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무디스 이런 자료를 심표 하나 빼지 않고 읽고 또 읽었다. 우리들과 다른 점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예,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하니까 자기 스승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스승은 가치 투자와 분산 투자 요 정도 원칙을 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수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이 버핏은 기업의 수치적 자료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의 열정과 역을 보는 것, 경영 방식을 봤다. 이게 다른 점이죠. 오랜 동안 자기가 번개처럼 빠른 정보 취득 능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기업 연구,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면서 아주 좋은 뭐 회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이 젊은 에, 청년이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죠. 어, 아무튼 열정을 봤다는 거죠. 그 회사 사장의 열정. 그리고 이 두루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두루 돈에 대한 생각은 뭐냐?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돈의 원리를 터득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에, 그 스승은 55세 정도 돼 은퇴를 하더라고요. 부자 대열에 들은 후에도 계속 섭박한 삶을 산다. 지금도 섭박한 삶을 살고 있죠. 오랜 버핏 집에 들어가서 도둑이 놀랬다고 해요. 어떻게 버핏이 이렇게 가난한가 정도로. 부자가 되는 것은 지력, 아는 것, 창의력, 인내력의 테스트라는 거죠. 자기를 테스트하는 건. 에, 그리고 아이고 도전의 짜릿함이 주는 짜릿함이 존재하는 수수께끼 같은 조각들을 연결하는 게임. 도전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